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 하루 종일 UI가 어제 저녁부터 안 된다고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시스템 문제예요. 지금 MEUC 업데이트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저녁부터는 로그인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또 에러가 발생될 때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이 리프레시 할 수 있는지 그거 방법 알려드릴게요. 파일 뉴클램 하신 후에 로그인 아이디는요, 계속 기존 거를 사용하시라고 그랬는데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것도 설명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다시 4주 안에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4주 안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리미티드 서비스 그래갖고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죠. 시스템을 새로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EDD에서 뭔가 크래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시스템을 점검을 못하니까 오늘 아마 오전에 점검을 해서요. 지금 저녁 때는 복귀가 된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시 로그인 하는 거를 시도를 해보시면 돼요. 최근에 계속 사이트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에러 메시지들도 나와요. 그럴 경우에 리로드를 누르시거나 혹은 맨 왼쪽에 위에 화면을 보시면은 화살표가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리프레시 버튼이에요. 그걸 몇 차례 누르시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내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메인테넌스를 해요. 근데 MEUC 이거 시스템 업데이트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 날부터 만약에 자영업 소득이 있는 분들 있죠? 넷 인컴 5,000불 이상 있는 분들 MEUC 신청해서 주당 100불씩 총 36주까지 해당이 되는 분들, 이미 복직 다 하신 분들은 또 그 이전에 못 받으셨던 거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서 인박스로 안내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0일 날 그 메시지도 제가 샘플링 하는 거를 찾을 수 있으면 그날 어떻게 하는 건지 시뮬레이션 한번 올려드릴게요. 설티파이가 계속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전화로 설티파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전화로 설티파이 하는 경우에는 레귤러 UI를 받는 분이나 페드헤드 받는 분들만 가능하고 PEUC 혹은 PUA로 받는 분들은 전화로 설티피케이션 하는 거는 안 됩니다. 파일 뉴클레임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서류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커스터머 어카운트 넘버도 받으실 수 있고 주에 얼마인지 만약에 주에 얼마가 지로로 나오는 경우에는 뭐 인밸리드 1277 이 폼이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DE10000M 어필 양식이죠. 주 수당 산정해준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어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수당이 내려가신 분들은 DE10000M 어필 양식을 사용을 하셔서 기존에 받던 수당보다 파일 뉴클레임 후에 수당이 내려가신 분들 있죠. 25불 이상. 이런 분들은 어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기존의 EDD 시스템상 자동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순조롭지가 않아요. 또 MEUC 또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기대를 하려면은 저희가 이미 수당이 9월달 끝날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필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더 벌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걸 좀 권장을 해드려요. 최근에는 신분 증빙을 하는 서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류 신분임을 증빙하라는 그런 서류들을 받고 있어요. 이런 서류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이디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이디는 운전면허증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영주권 앞면과 뒷면 혹은 미국 시민권자면은 미국 패스포트 유효한 거 그 전면 혹은 만약에 패스포트가 이미 끝났다 그러면 패스포트 지난 거 하고 그리고 유효한 여러분들 시민 증서 있죠? 시민권 증서 그거를 같이 첨부를 시킨 다음에 보내셔야 돼요. 이거 서둘러서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부 수당 디스퀄리피케이션 날 수 있고요.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면은 처음부터 받았던 수당을 전부 반납하라는 오버페이먼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오버페이먼트 노리스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신분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예요. 아이디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체류 신분까지 증빙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커스터머 어카운트 넘버 보시면은요. 기존에 수당 받으시던 커스터머 어카운트 번호하고 동일한 게 메일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 처음에 로그인 아이디 등록하실 때 소셜 번호나 이런 것이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메일로 생성을 한다 하더라도 로그인 레지스터는 돼요. 그렇지만 그 다음 수당을 서티파이 한다거나 이런 게 진행이 안 돼요. 그 이유가 기존 로그인 아이디에 소셜 번호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로그인 아이디를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믹스드 언어 크레딧 주는 거 제가 설명 자세히 드렸죠? 줄여서 MEUC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냐면요. 현재 수당을 UI, PEUC, FedEd로 받는 분들만 자격이 되시고요. 이미 PUA로 받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자영업을 위한 지원금을 이미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6월 30일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 메인테넌스 하죠. 모레 새벽까지.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인박스에 뜰 거예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넷인컴이 5,000불 이상인 분들만 자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넷인컴을 어떤 연도로 기준으로 하느냐? 2019년으로 할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연도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소급 적용을 해주는 날짜가 12월 27일 2020년이에요. 그리고 MEUC 프로그램을 발표한 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2019년도에 1040 텍스 리턴의 스케줄 C에 있는 5,000불 넷 인컴이 이상 나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2020년도는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 실업수당을 받을 정도면은 넷인컴이 5,000불이 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9년도 텍스 리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줄 C라는 거예요. 1040 안에 스케줄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C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PPP나 이런 거 신청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 PDF 파일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분명히 업로드 하라고 나올 거예요. 구직 정보가 일주일에 3개 이상 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구직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이력서를 업로드 하실 수 있으면 업로드 하시는 게 좋은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좀 있어요. 자, EDD에서 승인된 학교나 직업훈련소 수업을 들을 경우에는 웨이브로 해주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풀타임 스튜던트에 한해서예요. 풀타임 스튜던트는 기본적으로 주에 20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계산한다 그러면 4시간 이상을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덜트 스쿨의 ESL 클래스는 보통 한 2시간 클래스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중복으로 더 듣겠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코र्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루 4시간 이상이 돼야지만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뭔가 자세하게 발표는 안 됐는데 제가 오래전에 EDD 시스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많이 뭐 이렇게 특별히 변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기존 시스템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다녀야 될 학교가 EDD에 승인된 곳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EDD 승인된 기관 그 칼잡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찾아보시고 혹은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직업훈련 코디네이터 전화번호 제가 이전에 남겨드렸죠? 거기에 이메일이나 컨택을 미리미리 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시간은 있지만 미리 연락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남들이 하는 시간에 하시면 여러분들 답도 늦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복직 날짜가 정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굳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이것도 제가 기존 시스템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7월 11일부터 구직 활동이기 때문에 7월 11일 날짜를 기준으로 4주 안에 복직을 하는지 4주 후에 복직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예측이 듭니다. 구직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같은 포지션에 같은 고용주한테 이력서를 제출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동일한 포지션에 동일한 고용주한테
4주 내에 똑같이 어플라이를 하면은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제가 설명드릴 텐데 예전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ABC 트레이딩 뭐 이런 회사에 여러분들이 2주 전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답이 없어서 2주 뒤에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설티파이 하실 때 질문들이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총 6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실 경우에는 대부분 수당이 펜딩되고요. 인터뷰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번 질문에 여러분들이 yes라고 한다. 이거는 잡을 여러분들이 거부했느냐 그 이유거든요. 여기에 yes라고 할 경우에 펜딩이 될 수 있고요. 3번에 Did you look for work? 직업을 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no라고 했을 때도 수당이 펜딩되고 인터뷰가 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심사가 굉장히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심플한 certification 퀘스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반대로 이렇게 답을 하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PUA 받는 분들이요. 이제 다큐멘트 요구하는 게 많을 거예요. 실제로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을 하다가 못하신 증빙 자료들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여러 가지를 짚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시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추가로 또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면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